노란 플라스틱 상자 가득 검붉은 대문어 한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자 무게를 뺀 대문어의 무게는 35kg이 넘네요. 이제 식당이나 시장으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어선으로 다시 가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동해 대문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정을 제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목호항입니다. 목호항은 대문어를 잡는 연승배가 강원도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고 대문어 거래도 활발한 곳입니다. 항구 바로 앞에 자리한 파란 수조. 자세히 보니 동그란 빨판 같은 게 보입니다. 문어요. 대문어. 보이세요? 그런데 이곳 수조에 담긴 문어는 판매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큼지막한 박스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노랗고 동그란 무언가를 잔뜩 들고 있네요. 비장하게 실험 장갑을 끼는데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네, 오늘은 그 동해시에서 올해 첫 대문어 방류를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민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대문어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노랗고 동그란 물체는 바로 방류하는 각각의 문어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각각 다른 식별 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대문어가 방류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일정 크기가 방류되었을 때 향후 재포획되었을 때 이런 대문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장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류된 이 장소부터 다시 재포획됐을 때까지의 이 대문어 이동 경로와 분포에 대한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류 사업을 하기 위해 8kg 이상의 대문어들을 선발합니다. 몸무게가 8kg 이상이 되면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개체로 성장합니다. 동해 대문어에 집게로 노란 표시 장치를 달아주네요. 개별 숫자가 보입니다. 이런 대문어가 다시 잡히면 방류부터 다시 잡히는 기간 동안 무게를 재서 얼마나 자랐는지 성장 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방류 사업의 목적은 베일에 쌓인 대문어의 학술적 연구와 자원 보호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매주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자원이잖아. 우리는 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요일 매일 잡아보면 안 돼. 동해 대문어를 방류하는 길에 동행했는데요. 적당한 수심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동해 대문어를 관찰하기 위해 제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민들이 망을 풀고 대문어를 놔줍니다. 바다 표면에서 막 방류된 문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곧이어 수면 아래로 잽싸게 헤엄칩니다. 다리 두 개를 마치 날개처럼 좌우로 펼치고 해저면 가까이에서 유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따라가는 대문어의 앞쪽에 검붉은 물체가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 크기가 더 큰 대문어입니다. 깜짝 놀란 대문어는 곧바로 먹물을 쏘고 주랭랑을 칩니다. 영역 다툼을 하려던 걸까요? 커다란 문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점으로 갔습니다. 대문어가 또 보이네요. 해저면 바위 쪽으로 이동합니다. 새 집을 찾은 걸까요? 이런 방류 대문어들은 어민들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동해수산연구소에 이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 일단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채집되었을 때 크기 그리고 분포에 대한 정보,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중에서 대문어를 만나는 사이에 배 위에서는 제작진이 어민들에게 방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문어 잡는 데가 문어를 방류를 했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기 방류를 해서 이 산란을 하면은 많이 뿌듯한 기분 들죠. 그래서 이제 방류하면서 점점 많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무태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이 대문어 방류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문어의 생태계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인공 양식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문어 양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직 대문어는 완전 양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문어 양식에는 초기 먹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그 부분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바다 생물이 담긴 수조가 있네요. 이 가운데 어떤 장비를 들고 실험실에 나타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온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조 안에 수질 환경이 어떤지 관찰하는 걸로 애기 돌보시지요. 매일 그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한 아기는 바로 대문어 유생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뒤 인공적으로 키우고 있는 동해 대문어인 겁니다. 작년 2월에 부화한 인공종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년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 셈이죠. 1년이 조금 지난 동해 대문어입니다. 다리 8개가 제법 길게 자라 우리가 아는 문어의 형태를 갖췄네요. 이건 370일째 모습입니다. 수조한 기둥에 딱 달라붙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대문어 양식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해외에서 대문어 인공종자를 1년 이상 사육하였다는 사례는 2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양식으로 연결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명이 3년에서 4년으로 추정되는 대문어의 완전 양식에 성공하려면 대문어들의 유생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대문어 유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어미 문어가 필요합니다. 보통 자연에서는 성숙한 암컷과 수컷이 11월에서 12월쯤에 메이팅을 하고 5, 6월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미 대문어를 4, 5월에 확보를 해서 실로 수조해서 자연 산란을 할 수 있게 사육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해 대문어를 연구하는 또 다른 기관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입니다. 동해 대문어 같은 강원 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곳이죠. 이 센터에서는 현재 6마리의 문어를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중에 어미 문어를 볼 수 있는데요. 문어 수정란 같은 경우는 8개월에서 9개월 이제까지 수정란 상태로 있다가 부화를 하면 저희는 이제 연안 해역에 방류를 하고 그리고 또 남은 개체로 먹이별 시험 연구도 진행하는 등 이제 인공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목표로 이제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보통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한두 마리 부화할 때까지 알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모든 수정란이 부화하고 나면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이제 모성애가 좀 강한 생물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국내 기술로 대문어 증식과 인공양식 연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문어를 비롯해서 이제 두 종류가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좀 인공종자 생산이 조금 어려운 품종들인데요. 이렇게 시험 연구에 몰두해서 이러한 품종들이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문어류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 중 우선은 작년에 생산한 어린 대문어를 사육하면서 사육 조건을 밝혀내는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1년 이상 사육 중인 어린 대문어를 어미로 성장시키고 다시 이 어미가 산란하고 인공종자를 생산하는 전 주기적 양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베일에 쌓인 동해 대문어. 그 비밀은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문어는 강원도의 수산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생물입니다. 1kg당 3만 원에서 4만 원에 팔려 한 마리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동해 대문어의 자원 증식과 인공양식 연구가 성공하길 기대해 봅니다.